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조슈아 콜먼 작가님이 지은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근 증가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단절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그러한 책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될 두 사람, 즉 부모와 자식 간에 소리 없이 커져가는 불화와 단절, 그리고 성인이 되어 부모와 인연을 끊는 자녀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단절의 고통과 슬픔을 겪는 부모를 위로하며 부모와 자녀 간 화해의 길을 찾아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슈아 콜먼. 조슈아 콜먼 박사는 가족관계, 부부관계, 자녀 양육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하다. 캘리포니아 대학, 라이트 심리학 대학원, 샌프란시스코 심리치료연구소의 임상 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인 진료 상담을 하면서 현대 가족위원회 선임 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목차를 보겠습니다. 1장 멀어진 자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2장 단절에 이르는 다양한 과정들. 3장 결혼, 이혼, 그리고 단절. 4장 문제 자녀에 대처하기. 5장 그들의 잣대로 재단된 유년 시절. 6장 성격, 이념, 충돌하는 가치관. 7장 결혼 후 달라진 자녀들. 8장 형제 자매의 단절. 9장 돈과 단절의 관계. 10장 자식에게 거부당하고 손주와 차단된 조부모. 11장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기준과 대응. 12장 부모와 자녀의 화해를 위한 새로운 규칙. 13장 단절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럼 시작하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두렵고 화가 난다. 지금 당신은 이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 책을 집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 커서 분가한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서 연락이 없어 슬프고 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니 두렵고 게다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키웠던 내 아이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니 화가 난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과는 아무것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보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 이 책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다. 예전에 당신이 아이에게 커다란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처음엔 늘 그랬듯이 금방 회복되겠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집을 나가 살고 싶다는데 대체 그 애는 무슨 생각이지? 로 바뀌고 그러다가 아니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명절은커녕 부모 생일에도 발걸음을 딱 끊을 수가 있지?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방송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녀와 멀어진 부모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만 이런 일을 겪는 줄 알았어요 이다. 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 단절에 대해 친구나 직장 동료,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한다. 아이에게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나 보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그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러한 사태를 가져올 만큼 잘못한 게 없을지도 모른다. 알고 보면 세상에는
자녀와의 관계 단절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들이 많다. 그중 나에게 연락해온 부모들의 대다수는 다른 어느 세대보다 자녀에게 헌신적이고 애정적이며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수십 건의 자녀 교육서를 읽었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으며 자신이 부모에게서 받은 것보다 자녀들에게 훨씬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때로는 자녀에게 걱정거리가 있거나 우울감을 느낄 때, 또는 학습 장애가 있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을 때,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데 그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든지 인터넷을 검색해가며 자료를 찾고 원인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했다. 그들은 아이의 꿈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길을 아이에게 제공하려고 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부모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노심초사하며 잠 못 이루고 때로는 자책감에 빠진 적도 많았다. 나는 지금 부모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상적인 양육 방법이라는 것도 3년에서 4년마다 계속 바뀌고 있으니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아주 소소하고 흔한 실수인지, 조금만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는 실수인지, 아니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훨씬 크고 심각한 수준의 실수인지 어찌 알겠는가. 원인이 무엇이든 누구보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억이 의심과 자책으로 얼룩져 버린다. 최고의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고 끊임없이 후회하면서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더라면 하며 과거를 부정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나는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그 애도 날 너무나 사랑하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당연하지. 예전에 우리가 행복했었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을 보라고 하며 현실을 부정하기도 한다. 아이와의 단절이 갑작스럽게 일어났건 서서히 진행되었건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할머니가 선물해준 아기 이불에 쌓여 당신 품에 안긴 채 잠든 아기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혼과 재혼, 딸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나는 25살에 대학에서 딸아이의 엄마인 론다를 만났다. 우연히 강의실 옆자리에 앉은 그녀와 만난 지 6개월도 채 안 돼서 함께 살게 되었다. 결혼식도 하지 않고 준비된 상태도 아니었지만 마침내 천생연분을 만난 것이라고 확신했다. 론다는 1년도 안 돼서 임신을 했고 나는 아빠가 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의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론다 곁에서 나는 사치스러우리만치 멀찍이 떨어져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발그레한 얼굴이 고된 세상으로의 여정을 맞는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오므린 작은 입술, 누구세요? 라고 묻는 듯한 하늘색 눈망울, 갓 태어난 아기의 냄새와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에 이끌려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책은 성인 자녀 또는 손자, 손녀와 멀어져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원래는
부모나 조부모를 위해 쓰여졌지만 성인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관점들도 제시하고 있다. 단절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며 무척 복잡하다. 어디에나 딱 들어맞는 해결책이란 없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단절에 이르게 되는 가장 흔한 경로들을 다룬다. 여기에는 학대, 이혼, 정신질환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 부분은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부모 또는 조부모가 처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여준다. 손자, 손녀와 연락이 안 되는 조부모들은 절망에 빠져서 내게 묻곤 한다. 그 애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손주들이 부모와 조부모 간의 관계 단절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조부모들에게 그에 따른 조언을 제공해 준다. 또한 형제, 자매 간 오랫동안 계속된 갈등이 어떻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 단절을 가져오는지, 자녀의 배우자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자녀 본인과 부모의 관계 단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40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부모들에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팁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휴일을 견디는 법, 자녀에게 보상을 제공할 때의 테크닉, 무례와 학대에 대처하는 법,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 그 밖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준다. 부모, 자녀 간 관계 단절의 사회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도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사회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나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덜 외롭고 죄책감과 수치스러움도 멀어질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주로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과 상담을 해왔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다른 나라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단절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는지, 점점 증가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어졌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성을 느꼈다. 외국에서 가족과 청년 문제를 연구 중인 동료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심리학, 역사, 사회학, 경제학에 관련된 수백 가지의 연구 보고서와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위스콘신 대학과 연계해서 단독 연구를 수행했다. 나의 임무는 단절된 가족이 화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보다 화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개인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다. 설사 화해가 불가능한 경우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멀어진 자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지배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로 선언한 아들. 모든 걸 통제하려는 아버지에게 지쳤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단절에 부모가 거의 책임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수도 없이 한 부모들도 있다. 렐프는 아들이 연락을 끊자 내게 도움을 청해왔다. 그러나 내 조언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자신에 대한 아들의 냉혹한 평가에 대해서도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사실 나는 아들의 평가가 좀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건설 개발업자인 랠프는 불평이 많고 본인의 의견만 고수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결코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감사와 존경을 기대했다. 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만으로도 그럴 자격이 있다는 착각이 그의 가장 큰 문제였다. 반면 그의 아들 프랭크는 아버지로부터 통제와 지배를 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인문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아들의 의견에 반대했다. 그는 아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실용 학문이 아니라면 등록금을 대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아들 프랭크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소양을 물려받았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성격에 책을 좋아하고 예술 애호가의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부모의 뜻에 따라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대학원 영문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만남을 요청하는 아버지에 맞서기 위해 심리 상담도 열심히 받았다. 그는 자신이 힘겹게 이룬 것들에서 한 발자국도 되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초기 상담에서 아들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드러냈지만 아버지를 향한 감정은 부정적이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지쳐버렸어요.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고 나서 나는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어머니와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 이야기에 따르기만 할 뿐이죠. 선생님도 우리 아버지를 만나셨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부모와 성인 자녀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들. 자녀의 부정적인 성향이나 불평, 비판, 거절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녀의 가치관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자녀가 부모와 분리되어 자신만의 삶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능력. 따라서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 자신의 어린 시절에 겪은 고통이나 삶의 상처, 실망들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 이를 위해 다음 내용을 인식해둘 필요가 있다. 자녀는 부모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인형이 아니다. 자녀는 부모의 보상 심리를 만족시켜줄 의무가 없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서로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능력. 어느 정도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능력.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들.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모에게 불만을 말하거나 느낀 점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 부모인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부모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어느 정도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능력.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제공해줄 능력이 없다는 것이 곧 자녀가 그것을 누릴 만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녀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은 부모의 결핍 때문이지 부모가 자녀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